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과 변화인데요. 과거와 달라진 요즘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무엇이 변했을까요? 10년 전보다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인터넷, SNS가 많이 발달했죠?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옛날 사람 같네요.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 만해도입니다. 만해도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경우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번. 10년 전만 해도 신촌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신촌은 연세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신촌이 아주 복잡한데 예전에는 복잡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다른 때를 생각하지 않고 10년 전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 10년 전만 해도 신촌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말은 인사말밖에 몰랐어요. 여러분은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나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 한국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한국어 4급을 배우고 있지만 몇 달 전을 생각했을 때 그때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밖에 몰랐다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몇 달 전이 아니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말은 인사말밖에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야겠네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학기 초만 해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학기 초를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네요. 뒤에 문장은 없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말일까요? 맞아요.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이런 말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4번 문장도 볼까요?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 들어요. 아마 이 사람은 차가 있어요. 차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들죠?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도 사야 하고요.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름값만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기름값만 이야기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드니까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5번 문장도 볼까요? 자동차만 해도 작년에 비하면 수출이 20% 증가했다. 아마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제품이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죠. 텔레비전,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출합니다. 그렇게 수출하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작년보다 20%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지만 다른 여러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경우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 만해도를 사용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자동차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의미이죠. 만해도는
다른 여러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이 경우만을 예로 들어서 말해도의 의미인데요. 만 해도 이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명사하고만 같이 쓰이고요. 일부 조사와 같이 까지만 해도, 으로만 해도, 에서만 해도 등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 172쪽을 펼까요? 책을 보시면 만 해도를 활용한 연습이 있습니다. 표 왼쪽에 있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하나의 경우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인가요? 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是物价的意思嘛? 물가가 오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집값이 오르거나 시장의 물건값이 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책에서는 먼저 학원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물가보다 학원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물가가 오른 것을 작년 학원비를 예로 들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 해도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학원비만 해도 작년에는 한 달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이야기의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맞아요. 어디 학원비 뿐인가요? 휘발유 값도 작년보다 20%나 오른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是汽油的意思. 어디 학원비 뿐인가요? 의 의미는 학원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랐어요. 학원비만 오른 게 아니에요. 의 의미죠. 여러분, 는 관료는 앞에서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앞에서 배운 는 관료는 현재 시제일 때 사용해서 동사의 현재형에 는 관료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동사가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는 관료를 사용했죠. 예를 들어서 보통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휘발유 값이 매년 오르는 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일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맞아요. at, 였는 걸요 또는 은걸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휘발유 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 걸요. 또는 휘발유 값이 작년보다 많이 오른 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나 추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맞아요. 겠는 걸요. 또는 을 걸요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값이 내년에도 많이 오를 거라고 추측할 경우 휘발유 값이 내년에도 오르겠는걸요? 또는 휘발유 값이 내년에도 오를걸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은 취업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인데요. 여러 회사 중에서 예를 들면 연세무역과 한국전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세무역을 예로 들어서 말해볼까요? 가. 올해 취업이 어려울 거예요. 연세무역만 해도 작년에는 신입사원을 300명 뽑았으나
올해는 100명 줄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대답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연세무역은 100명 줄이기로 했는데 한국전자는 뽑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 회사는 신입사원을 줄이고 또 한 회사는 뽑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 두 회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의미가 있는 은는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나. 맞아요. 어디 연세무역뿐인가요? 한국전자는 올해 신입사원을 뽑지 않기로 한걸요. 여기에서도 어디 연세무역뿐인가요? 의 의미는 연세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을 볼까요? 세 번째 상황은 요즘 아이들의 신체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역시 키와 몸무게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럼 키를 예로 들어서 말해볼까요? 가. 요즘 아이들의 신체 조건이 좋아졌어요. 키만 해도 10년 전보다 평균 2cm 커졌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키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 맞아요. 어디 키뿐인가요? 몸무게도 10년 전보다 평균 1kg 는걸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1kg 는걸요의 는是 늘다, 加上 은걸요의 变形. 다음은 휴대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보통 몇 살부터 휴대전화를 갖게 될까요? 유치원생은 좀 너무 어리고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휴대전화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초등학생을 예로 들고 있네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 요즘은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만 해도 2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사실 휴대전화를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초등학생이 2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고등학생은 어떨까요? 아마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겠죠? 5명 중에서 4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 맞아요. 어디 초등학생뿐인가요? 중고등학생도 5명 중에 4명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맞아요. 어디 초등학생뿐인가요? 중고등학생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상황을 볼까요? 마지막 상황은 유학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학을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죠. 유학 생활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생활비와 학비일 겁니다. 우선 책에 있는 대로 생활비를 예로 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 유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들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도 정말 많이 든다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나. 맞아요. 어디 생활비뿐인가요? 학비도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드는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만 해도 활용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만해도는 여러 경우 중에서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 하나의 경우만을 예로 들기 때문에 예로 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두 번째 문법은 다가는입니다. 제 친구는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어제도 쇼핑을 했는데 오늘도 쇼핑을 하고 내일도 쇼핑을 할 거래요. 이렇게 돈을 쓰다가는 월급을 다 써버릴지도 몰라요. 문법 다가는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다가 보면, 다가 보니까를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다가는 어떤 행동을 계속하거나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다가에 는을 붙여서 앞 문장의 내용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 계속 반복되면 그 뒷 문장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보통 뒤의 문장은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 쓰이고 듣는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보면서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1번.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은 아마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봐요. 학생이 공부할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할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시간을 계속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의미로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그렇게 편식하다가는 영양이 부족해질 거예요. 이 사람은 편식을 하고 있군요. 편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편식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야채와 고기와 밥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서 야채를 먹지 않고 고기만 먹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고기와 밥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편식을 하면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영양이 부족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뒤에 안 좋은 결과가 될 거예요. 의 의미죠. 다음 예문도 볼까요?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성적이 떨어지기 쉬워. 듣는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기만 하다라고 쓰고 있네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논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것이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역시 뒤 문장에는 원하지 않는 안 좋은 결과의 내용을 썼네요.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볼까요? 저렇게 계획 없이 살다가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계획 없이 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계획이 있죠? 올해는 한국어 4급을 공부하고 내년에는 5급을 공부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다면 내년에도 또 5년 후에도 아마 4급을 공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획 없이 계속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하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문도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돈을 막 쓰다가는 금방 파산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돈을 막 쓰다는 마구를 짧게 쓰는 건데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계획 없이의 의미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일 후에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겠죠? 이것처럼 파산하다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돈을 막 쓰면 결국에는 파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다시 정리하자면 다가는는 앞문장의 내용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 계속되면 뒷문장의 내용과 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뒤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쓰이고 듣는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 사용됩니다. 또 앞문장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와 같은 부사어를 쓰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책 173쪽을 보면서 문법을 더 연습해 볼까요? 책 173쪽에는 경수 가족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경수 영희는 거실에 있고 경민과 주희는 방에 있네요. 그리고 경수의 어머니가 가족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먼저 경수를 볼까요? 경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네요. 텔레비전을 가까운 곳에서 계속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십니다. 1번. 경수야, 너 그렇게 가까이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는 눈이 나빠질 거야. 자, 그럼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네요. 담배를 계속 피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겠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여보, 그렇게 담배 많이 피우다가는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여보는 부부 사이에 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음은 영희입니다. 영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탁자 위에 과자를 놓고 먹고 있네요. 과자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먹으면 살이 찌겠죠. 자, 그럼 어머니는 영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번. 영희야, 너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다가는 살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번에는 경민이를 볼까요? 경민이는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군요. 게임을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게임에 중독될 수 있어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중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만 하면 아마 중독될지도 몰라요. 자, 그럼 엄마가 경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4번. 경민아, 너 그렇게 게임만 하다가는 중독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주희입니다. 주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가족들이 자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이 잠을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아침이라면 어떨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자면 저녁에 자야 할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주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5번. 주희야, 너 그렇게 늦잠 자다가는 저녁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다가는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내용에는 쓰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